태극이 음양으로 나누어지고 음양이 오행으로 나누어지고 오행이 또 나누어져서 천간이 된 겁니다. 목화토금수가 오행이었죠. 목화토금수에서 또 두 개로 나누어진 거야. 자, 목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갑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가 나누어져서 병정이 됩니다. 토가 나누어져서 무기, 금이 나누어져서 경신이 됩니다. 수가 나누어져서 임계가 돼요. 양이 목화 그리고 음이 금수로 나누어졌었잖아. 목기운은 양이잖아. 화기운도 양이죠. 근데 거기에서 또 음양으로 나누어서 양목의 기운과 음목의 기운이 있다는 거지. 자, 갑은 목기운 중에서도 양의 목입니다. 을은 음의 목이에요. 그리고 병은 양의 목입니다. 양음 이렇게 가요. 정은 음의 화겠죠. 무는 양의 토, 기는 음이고요. 천간은 이렇게 딱 10개가 있습니다. 10천간이라 불러요. 10간이라 부르고. 밥 먹고 하자. 존나 맛있네. 사주 강의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닿나요? 네, 선생님. 얘네들 다 뒤에다가 오행을 붙여서 부르거든?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부르면 돼요. 이거 적어놓을게. 갑은 양목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물상적으로 갑목은 큰 나무야. 우리가 생각하는 고목나무, 뭐 소나무 이런 것들 다 위로 성장하죠. 자, 그런 성질을 말합니다. 갑목은. 그리고 을목은 옆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이야. 잡초나 난, 꽃 걔네들 이제 옆으로 쭉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치? 물상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갑목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집이 조금 있다고 보면 돼. 을목이랑 비교를 했을 때 휘어지지 않잖아, 잘. 그러니까 을목은 좀 잘 휘어지죠. 바람 불면 이렇게 날아가잖아. 목은 그렇진 않죠. 근데 대신에 태풍이 불면 확 꺾여버리잖아. 성질도 똑같아요. 웬만하면은 자기 갈 길 가는 애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꺾일지언정 고개 숙이지 않는다. 요런 느낌. 그래서 타협이 을목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갑목이 조금 더 안 된다. 좀 더 고집이 있다. 그리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이러면서 흔들흔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대신에 태풍이 와도 잘 뽑혀나가지 않지 부러지지는 않잖아. 얘네들은 버티다가 좀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성질이 있다. 얘네들은 외유내강 같은 느낌인 거지. 위로 성장하는 것들은 모두 다 목기운을 가진다고 보면 돼. 특히 갑목기운. 뭐 예를 들면은 인간도 중력을 거슬러서 성장하잖아요. 그런 성질이거든. 로켓 같은 것도 갑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을목은 옆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이라 그랬잖아. 얘네들은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보면 돼. 전에 목은 애기고 뭐 화는 고등학생 이런 얘기 했잖아. 여기에서도 갑목이 갓난애기라고 보면 되고 을목은 갓난애기에서 좀 큰 애기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성격적인 부분도. 뭐가 궁금한가 자네 질문하시게? 그렇죠. 그만큼 주관이 뚜렷한 겁니다. 을목은 주변의 영향을 좀 받는 거지. 양기를 가진 그런 애들은 다 조금씩 그런 성질이 있다고 보면 돼. 리더십이라던가 고집이라던가 이런 게 음간보다 강하다. 양간들이 음간보다 그런 고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목이랑 갑목이랑 놓고 봤을 때 갑목은 조야. 을목은 습이야. 보통 우리 뭐 꽃밭 같은 거 생각하면 돼. 나무는 이렇게 한 그루 딱 세워져 있잖아. 그리고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성장하기가 되게 힘든 조건이 형성이 되잖아. 근데 꽃이나 잡초들은 그런 게 없지. 그냥 이제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어도 괜찮은 애들이잖아.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랑 비교를 했을 때 습하니까 주변에 되게 잘 달라붙는다. 좀 애교가 있다. 이런 느낌인 거지. 갑목은 그렇게 막 아무데나 섞이는 거 못하고 자기가 좋아야지 섞이는 친구들. 갑을목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정은 화기운이죠. 병화는 태양, 양화잖아. 얘네는
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화는 여기 물상에다가 태양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만물을 비추는 애들이야. 화기는 빛도 있고 열도 있어요. 그쵸? 병화가 빛에 가깝다고 보면 돼. 만물을 비출 수 있는 빛. 정화는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죠? 그래서 병화는 모두에게 동등하고 정화는 불이 우리가 지금 아무 때나 쓸 수 있기는 하지만 그 곳에서만 쓸 수 있잖아. 그치? 빛은 아침이 되면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밝게 비춰지죠? 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정화는 조금 한정적으로 가고 병화는 광범위하게 갑니다. 그래서 정화가 기술에 굉장히 타고난 사람들이 많아. 정화로 타고난 사람들은 실제로 불을 다루는 직업들, 기술이나 아니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직접적으로 만들고 이러는 거는 정화에 좀 더 가까운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목기운에서 조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병정화도 조습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습하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이 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지는 않고 얘네가 온도 조절을 해주는 거지.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무토와 기토. 무토는 산, 드넓은 땅인데 가공되지 않은 그런 땅. 그러니까 비포장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고 비포장된 땅.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밭, 논밭이 될 수 있어요. 논밭. 얘네들은 가공이 됐죠. 그러니까 비옥한 땅입니다. 공간은 조금 좁은 무토에 비해서. 이게 보면은 음은 작고 실용적이고 양은 크고 투박한 느낌이고 요렇습니다. 무기토에 대한 설명을 너무 짧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뾰로롱! 무토는 조토에 해당해요. 기토는 습토에 해당해. 기토가 좀 비옥한 땅이라고 그랬었잖아, 그때. 그치? 이제 비료가 이렇게 뿌려져 있으면 건조한 느낌보다는 습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토는 그 습의 성질 그대로 조금 애교 있고 남들한테 잘 달라붙는다. 무토는 그 건조한 특성대로 남들한테 막 확확 달라붙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좀 진중한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토들 보면은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 무토 한자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조금 이렇게 보면 네모나게 생겼잖아, 윗부분이. 그렇죠. 실제로도 무토 성질을 가진 그런 팔자를 보면은 어깨가 좀 직각 어깨인 사람들이 많아. 좀 다부진 느낌이 있어. 상체가 좀 발달했다. 그래서 이렇게 무토랑 비교해서 보면 좀 귀여운 느낌이 강해. 무토는 상남자라면 기토는 꽃미남 같은 느낌인 거지. 보통 음기가 강한 사람들이 좀 귀엽고 꽃미남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자기 무토로 태어나지 않았었나? 양간 팔자로 타고난 사람들은 남자로 쳤을 때 좀 상남자 같은 그런 느낌. 음간 남자들이 좀 꽃미남 느낌.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또 많아. 그 여자는 어떠냐? 여자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날 때부터 음이기 때문에 양간이든 간에 음간이든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진 않다. 물론 음기가 강할수록 좀 되게 섬세하고 연약하고 그런 느낌. 그렇기는 한데 이제 겉모습에서 엄청 여자가 양간이라 다부지다 막 이런 느낌은 크게 없는 것 같아. 토기운 자체가 많은 것들을 드러내는 친구들은 아니야. 상황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 애들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의 속뜻을 있는 그대로 막 다 표현하고 요렇지는 않아요. 자, 금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금이 양금이죠. 가공되지 않은 금속입니다. 바위나 원석이 될 수도 있고. 신금은 은금이죠. 그러면은 가공이 된 금속이겠죠. 그쵸? 보석, 거울. 가공이 된 금속은 모두 신금이다.
경금은 가공되지 않은 금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는 일단 멘탈이 센 사람들이 많아요. 금기운을 좀 타고났다. 버티는 힘이 굉장히 강해. 다만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좀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벽하잖아. 이미 다 완성이 된 친구들이잖아요. 그쵸? 보석이나 거울이나 더 이상 가공할 게 없지.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경금은 무던한 성격이고 얘네는 십천간 중에서 거의 가장 예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양이랑 음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보통 양이 좀 더 무던하고 음이 좀 더 예민한 그런 성격을 띠는데 신금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예민하다. 왜냐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금기운 같은 경우에는 현실주의적인 성향을 가졌죠. 그 중에서도 극한의 완벽주의가 신금이다. 경금은 완벽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가공된 신금이 경금보다 멘탈이 좋은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공돼서 뭐 보석이 더 튼튼해서 그렇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기가 맞나요? 근데 멘탈로 보면은 일단 경금이 좀 더 좋아. 경금을 봤을 때는 얘네들 깨지면은 진짜 멘탈이 신금보다 더 나갈 수 있어. 더 이제 확 가버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버티는 성질이 일단 굉장히 강해. 근데 신금은 엄청 예민하고 깨졌을 때도 예민해요. 항상 조금 예민한 상태다. 그래서 근데 신금의 장점이 그러면 뭐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예민한 것만 얘기한 것 같은데 신금은 예쁩니다.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거 이런 거를 또 잘 고르지. 현실에서는 사리 분별을 좀 한다. 이런 점이 목기운이랑 굉장히 비교가 되죠. 목기운은 이상주의적이니까 현실에 쓰잘데없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 근데 얘네들은 확실히 현실에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 내가 예민하단 뜻이야? 내가 예민해? 내가 어디가 예민한데? 내가 뭐 승질을 자주 내, 짜증을 자주 내. 하나도 안 예민하잖아. 나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어딨어. 거짓말하지 마. 너 예민한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내가 뭐가 예민해? 진짜 어이없어. 나 강의 안 해. 자영이는 이상주의적 성향이 강하잖아. 경금, 신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실적, 진짜 물질적으로 탁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거를 중시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금기운인 친구들은 금전적으로 굴곡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 엄청 부자가 되거나 엄청 거지가 되거나 얘네들이 생각하는 액수 단위가 좀 남다르거든. 그러니까 목이랑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잖아. 목기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돈이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네? 그러면 그걸 벌어야겠다. 이게 목이고 금은 일단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투자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고 성공했을 때는 하이 리턴, 실패했을 때는 하이 리스크가 되는 거지. 경금이랑 신금을 비교를 했을 때 신금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분리, 분별 이런 거를 잘하거든. 경금에 비해서. 경금은 조금 더 큰 틀을 짜주는 그런 느낌이야. 임수, 개수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임수는 양수고 개수는 음수죠. 물상은 바다, 땅에 있고 흐르는 그런 물이에요. 개수는 빗물, 이슬비, 안개 이런 것도 개수로 들어갈 수 있겠고 양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형질입니다. 간목이랑 반대죠. 간목은 아래에서 위로 성장했잖아. 그쵸? 위로 뻗어나가는 성질. 이렇게 수기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입니다. 임수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좀 휙휙 바뀌는 경향이 있어. 전에 오행 공부할 때 제가 수기운은 생각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생각과 지혜 이런 거를 관장하고 있단 말이야. 임수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조금 빠르게 변할 수 있다. 개수 같은 경우에는 비교했을 때 임수보다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느낌이에요. 임수는 지혜로우려고 노력하는 친구고 개수는 이미 지혜로운 친구. 얘네들은 무언가를 키워주는 성질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음양에 대해서 다뤘던 것도 그렇고 오행에 대해서 다뤘던 것도 그렇고 상생, 상극도
음약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이것도 범위가 하나하나 넓거든? 원래는 음약만 막 며칠씩 공부를 해야 되기는 해. 근데 이거는 내가 빠르게 기초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틀만 잡아주고 이후에 더 자세하게 해주려고.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첨가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